네, 안녕하세요. 댕경자입니다. 31부에 이어서 32부도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부 제목은요, 심플하게 생각한다입니다. 예, 투자를 심플하게,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을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코로나 일명 코로나 수혜주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피해주가 더 잘 될까요?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대답을 하라고 해도 아마 코로나 피해주가 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니 앞으로 평생 뭐 마스크 쓸 것도 아니고 지금 백신도 나오고 있고 손흥민 경기를 보면 만원 강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반드시 오는 미래라는 거죠. 지금 뭐 한국은 뭐 프로야구든 뭐든 무관중으로 하고 있지만 뭐 평생 무관중으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는 이제 또 미래의 실적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미래 실적이 선반영되어 있는 코로나 수혜주보다는 코로나 피해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다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뭐 축제를 벌이고 막 클럽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럴 때 코로나 피해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주가 선반영을 이용해서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를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델타 변이든 뭐 바이러스 변이가 창궐하고 그다음에 뭐 백신 보급률이 아직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이 좀 지체되고 있죠. 오히려 이럴 때, 뭐 지체되는 백신 보급률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걸 신규 매수를 해서 나는 이 기업들의 주주다. 나는 오래도록 이 주식을 보유하겠다. 이런 관점에서는 안 된다. 지난 31부 고평가를 덜어 저평가로 이동한다. 그 편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주식을 왜 사면 안 되는지 지금. 물론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단기에 계속 빠지는 주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NC소프트가 그렇게 계속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 그런 허접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 하락한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NC소프트 샀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내가 지금 카카오를 방금 샀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진짜 객관적으로. 왜냐면 뭐 내 사정을 주식시장이 이해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이 기업의 지금 주주다 아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내 계좌는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공통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포트에 관련된 주식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이 어디론가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수명을 거의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주가가 만약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세 종목의 주가가 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다. 지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고 NC소프트 지금 밸류가 어쨌든 기업 가치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밸류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 네이버 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세 종목
종목이 아니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예. 근데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가격, 내가 사는 그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기업 좋으니까 사자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항상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그 섹터의 수명이 혹시나 다한 것은 아닌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였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오프라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프라, 그러니까 밖에서 막 뭘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어쨌든 밖에서 설치되는 게 잘 됐겠습니까? 네, 지연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설치하는 그러한 종목들, 저는 오히려 같은 지금 내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높은 확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애니소프트 이런 쪽은 낮은 확률이고요. 오프라인이나 인프라는 성공 확률이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여행, 항공, 인프라, 면세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작년의 실적은 어땠는지, 지금이 이제 2분기인데 이번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3분기, 4분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지, 그거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지,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면 안 되겠죠. 예. 그 외에 이제 코로나로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안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의 여파로 실적이 계속 부진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성장률은 폭발적이죠. 기저효과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기 전에 미리 담아두는 그러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완전 적자, 완전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은 기업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런 이런 기업들이 최악의 업황, 최악의 상황에서 경쟁자가 출몰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경쟁자가 출몰할 수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업계에서 1등이다? 나머지 1등 그 외의 종목, 외의 기업들은 더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성공한다 봐야죠, 투자가.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 이 기업을 내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1등이 어려우면 2, 3, 4, 5, 6, 7, 8, 9, 10등은 더 어렵고, 중소형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그럼 앞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그 1등 기업의 지위와 시장 지위력은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서 그냥 말 그대로 존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집어 던질 때까지.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1년 뒤에 주가가 지금 시점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단 1%라도. 상승할 확률이 단 1%라도 높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그냥 존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고 안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래요. 개인 투자 멀리 해야 될 거. 증권 방송 보면 안 됩니다. 그 유튜브도 뭐 오늘 시황이 어떻고, 오늘 미국의 뭐 어떻고, 뭐 탈레반이 어떻고, 이런 시황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시간 낭비.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증권 방송의 유튜브는 매일매일 컨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황은 맨날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입장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이익관계가 다른 겁니다. 개인 투자들은 이거를 보지 말아야 훨씬 더 이익이 생기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제작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흥분을 주고 공포를 주고 뭐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챙겨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예.
직업이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투자 스스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텔레그램 같은 데는 뉴스를 막 하루에도 막 수백 개씩 막 공유를 하잖아요. 과연 그런 게 투자에 도움이 됩니까? 뉴스는 전형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 뭐 좋다더라, 뭐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그럼 그게 주가 쌀까요? 이미 뉴스까지 다 나왔는데 막 공유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식에 시간을 입히자. 나머지는 복잡한 거 다 버려라. 투자는 심플하게 하자. 여기에는 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초보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게 복잡하게 처음부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시작하자. 네, 위에 설명한 거 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